시장에 돋보기 딱 떼고 밀착 분석하는 집중 조명 이어갑니다. 오늘은 AR인베스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있었던 빅 이벤트 이거부터 점검을 해봐야겠죠. 판문점의 봄이 평양의 가을로 이어졌습니다. 어제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죠. 포옹, 퍼레이드, 기립박수 등의 장면이 연출됐는데요.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남북경협주가 폭죽은커녕 매도 주문만 터져서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협주가 올라왔었던 것이 바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이 이벤트가 진행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기대감이 소멸될 만한 시기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장에서는 철도 관련주, 사료 관련주, 그리고 개성공단 관련주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일제히 종가분의 좀 약세를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 8월 말부터 꾸준하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만한 시기였다 이런 판단도 가지고 있고요. 또 어제 장중에는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부양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웠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DMG 테마공원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이 살짝 올라오기는 했어요. 누리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삼육물산처럼 DMG에 이제 토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누리플랜은 이제 경관 조성을 하는데 관련주로 좀 엮여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올라왔는데 단순히 대북주 내에서 단기 테마성으로 올라온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어제도 장중에 윗꼬리를 다는 모습만 봐도 오늘장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대북주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기대감으로 인한 반등은 끝났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빠르면은 오늘 그 남북 간 합의문이 좀 발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것은 비핵화 관련 후속된 조치들, 그러니까 4월달 판문점 선언에서 그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 것이냐 이런 언급들,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면 대북주에 다시 한번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도 이제 별다른 합의가 나오지 않는다면 대북주의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북 테마 이 안에서도 그러니까 순환배가 돌았던 거예요. 그동안 올랐던 거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었던 거고, 어제 또 그동안 좀 주목을 덜 받았던 종목들이 좀 반등에 나서줬는데 구체적인 무언가가 정말 나와줘야 합니다. 실체, 비핵화 관련 어떤 이야기가 합의가 되는지, 그리고 또 남북 경협 사업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오가는지 이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방향성이 결정된다 이 말씀 주셨습니다. 이거는 계속 시장에서 주목받을 이슈니까요. 관련 소식 들려올 때마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유통주 내에서도 또 종목별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중국의 위안화 약세에다가 또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쳐서 이중고를 좀 겪어왔었던 유통주인데, 이 내에서도 또 반등을 시도하는 종목들이 속속 포착이 되고 있어서요.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지요? 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계열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세계가 강세를 보이고 이마트가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 그리고 다른 유통주 중에 현대백화점이 반등을 했는데 그 반등폭은 크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유통주는 지금 전체적으로 좀 약한 가운데 신세계가 이제 반등하고 있는 모멘텀은 지금 유통주로서의 매력보다는 이제 면세점 관련주로서의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면세점 매출이 올해 한 3조 원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8월 달에 그 중국인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8% 정도 회복이 됐습니다. 직전 월에 비해서는 회복률이 약간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중국인 관광객이 돌아오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큼 국내 면세점주의 실적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세계 전체 매출에서도 면세점 매출이 한 30-40%, 기존에 30-40%였는데 최근에 50% 이상까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면세점 모멘텀에 의해서 추가적인 반등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예. 반면에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통 부분의 경쟁이 심해지고 무엇보다도 국내 소비 심리가 좋지 않아요. 지금 1년 5개월째 소비자 심리 지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8월 달에는 이제 99까지 떨어졌습니다. 기준치 100을 1년 5개월 만에 하회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통주는 전체적으로 좀 흐름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유통주를 접근하기가, 저가 매수에 나서기도 사실은 조금 쉽지 않고, 유통주 내에서 이렇게 신세계처럼 면세점에 의한 모멘텀이 있다거나 이런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만 선별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짚어주셨지만 최근 한 주 동안 수익률을 봤더니요. 신세계가 16.83%, 그러니까 17% 가까이 뛰었고 호텔신라도 한 9.6% 올랐습니다. 롯데쇼핑, GS 리테일 등도 3% 이상 동반 상승을 했는데 이마트가 좀 부진했네요. NS쇼핑 나란히 뭐 1%, 4% 이 정도의 하락률 나타냈습니다. 현대홈쇼핑도 2.24% 오르는데 그쳤는데, 그러니까 유통주 내에서도 종목별로 이 움직임이 굉장히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신세계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종목 외에는 좀 보수적인 관점이라고 정리해 보면 될까요? 네, 그렇고요. 신세계는 근데 반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중국 소비주 자체가 조금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판단이기 때문에 유통주로 보기엔 조금 어렵고 면세점주의 모멘텀으로서는 괜찮다. 다른 유통주는 지금은 전체적으로 좀 보수적인 관점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업종 전반적인 평가 좀 보수적이었습니다. 내용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늘자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간밤 뭐 뉴욕 증시, 유럽 증시 다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시장도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플러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반도체가 또 플러스를 나타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그래도 오늘은 기대해보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올라오고 있어서요. 어떤 판단 가지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일단 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겠죠. 간밤에 뭐 미증시가 긍정적인 마감을 했고 무역 분쟁 관련한 리스크들도 좀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장은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겠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지금 보시면은 직전 고점 2,320포인트의 저항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을 상승 돌파한다면 추세 전환에 대한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뚫어내기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저항선 몇 포인트라 하셨죠? 2,320포인트가 지금 기술적으로 중요한 저항선이기 때문에 예. 오늘 종가로 만약에 이 부분을 뛰어넘는다면 이제 새로운 이제 그 지수가 열릴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저항이 있다면 여전히 부담스럽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건들이 좀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게 그 주식형 펀드에서 최근에 자금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8거래일 연속 자금 유출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투심 매도로 연결될 수 있고 환율도 아직은 안정되지가 않았어요. 환율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추세적인 우상향을 보인 경우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환율 안정이 동반이 돼야 시장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 이벤트는 말씀해 주신 대로 그 20일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약간 바닥을 잡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20일 마이크론이 좀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다라고 한다면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추가적인 반등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 확인 이후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분할 매수는 뭐 추가적으로 나셨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IT 대형주의 약간 바뀌는 분위기라고 한다면 이제 DXI 지수예요. 제가 그 반도체주를 말씀드릴 때 이 DXI 지수를 자주 말씀드리는데 바닥을 찍고 좀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DXI 지수가 항상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에 약간 선행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 있는 신호로서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마이크론의 실적이 괜찮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IT 대형주에 대한 그 기대감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은 20일 장 마감 이후 뉴욕 시장 마감된 이후에 발표가 됩니다. 내용 전해지는 대로 저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전반적인 시장은 기대감 속에서 그래도 저항대가 어느 정도까지 강하게 돌파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앞으로의 방향을 가늠할 것이다라는 부분 중점적으로 체크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어떤 종목을 접근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아직 좀 불안정해서 개별주를 좀 말씀을 개별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로라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캐릭터 디자인 완구 생산업체입니다. 그래서 유와 친구들이라는 IP 를 보유한 업체고요. 이 유아 친구들 3D 애니메이션이 하반기부터 넷플릭스에 이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본사와 해외 법인 건물을 포함한 토지 가치가 700억에 달하고 현금성 자산도 높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지만 그래도 펀더멘털이 어느 정도 튼튼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적도 괜찮게 나옵니다. 현재 PER 10배 수준으로 같은 업종 내에서는 저평가 구간의 위치에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기술적인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그 20일 이평선이 저점에서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차트거든요. 그러면서 지수를 약간은 받쳐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핑크퐁 이슈로 완구주 애니메이션 중 전체적으로 그 9월달 초에 급등을 했어요. 그 이후에 수급이 약간 이탈됐는데 거래량이 많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그런 만큼 재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현재 위치가 기술적으로 저점에서 그 수급이 유입될 만한 위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매수 관련해서는 좀 맥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는 양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개별주가 상승을 할 때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가격 전략은 이제 어제 종가가 1,600원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1,400원에서 1,600원 정도 어제 종가 전후에서 약간 낮은 가격 정도 걸면서 좀 들어오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이전 고점 정도겠죠. 11,500원 정도 PER 12배 구간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기술적인 지지점이 될 수 있는 10,0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개별주 주신 거 보면 지수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자라는 관점인 것 같아요. 네네. 오로라 목표가 11,500원, 손절가 10,000원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AR인베스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고요. 굿모닝 마켓워치도 여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기대감을 안고 출발 예정인 시장 그 안에서 구체적인 투자 전략 출발 마켓원 1부에서 확인해 보시죠. 고맙습니다.